네, 요즘에 북한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군비 증강을 구실로 제2의 한국전쟁을 운운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노동당 창건일 즈음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함께 시사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북한의 속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근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기자회견 방식이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북한이 사실 그 불량 국가고 전 세계 지탄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들어서서는 자기 국가 홍보에 보다 어떤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태도예요. 과거에는 ARF 외무장관이 회담을 하면은 회담장 한 구석에서 즉석에서 나 회담한다 그러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네. 이번에는 한 2시간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 한국말로 하던 거에 비해서 영어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한 30분가량 길게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한 3년 이상 김정은 들어서서 북중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서히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보관 같은 게 요번에 리동일 차석 대사 그 사람 국제기구국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외무상의 뭐 대변인이라고 그러면서 이 영어로 좀 상당히 수려한 영어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를 해치고 핵을 개발해서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는 게 북한인데 우리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탄력적 있는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회의장 한켠에서 한국말로 나 기자회견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외교 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질문을 봤는데 기자회견 중에 한국어 질문이 나오자 영어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주체서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한국어로 질문해라. 그럼 난 영어로 대답하겠다. 뭐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북한이 하나의 정상 국가라는 모양새를 연출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국제회의에서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이제 어떤 공용어로 사용되고 또 과거에는 기자회견장에 가보면 이제 한국 기자하고 일본 기자들만 주로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를 겨냥해서 특히 지금 메시지가 미국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이 내용 면에서는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에 대북 어떤 언론 보도 태도나 한국 정부의 담화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별로 한국이나 한국 언론에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불만도 좀 표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소위 눈치를 좀 보고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회견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요. 미국의 무력 증강이 제2의 한국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한국전쟁이라는 워딩까지 꼭 언급을 했어야 됐었나.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전쟁 나면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하고 미국이 없어도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주변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세 나라 힘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 혼자가 더 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 한국 전쟁을 다시 도발할 수 있는 나라가 마치 미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이고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이 미국과의 북한과의 전쟁을 상기시키는 거는 과거 한국 전쟁 때 우리가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참전했잖아요. 예.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에게도 이 과거에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합편이 아니었냐. 그래서 김정은이의 머릿속에는 지금 탈냉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냉전적 사고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가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못 한다면 예. 북중 관계라도 회복해보자. 그러려면은 냉전 구도가 나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제2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의미 있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고를 얘기한 거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태도 변경을 안 하겠다는 이런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건데 굳이 한국 전쟁을 들먹인 거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한국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4차 핵실험도 역시 언급을 했거든요. 역시 네.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오면 우리도 4차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좀 말 내용이 그 4차 핵실험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 뭐 예. 이게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북한의 했던 기조에서 얘기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한 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뭐 핵무기 10,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를 말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절대 무기인 핵무기가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냐. 뭐 이런 투입니다. 이런 투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핵무기 뭐 100개도 못 가지는데 수천 개 이상을 가진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 정책을 한다면 우리는 4차 핵실험이고 뭐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10월 달에 있는 당창건 70주년 행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자기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그 후광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벌써 자기가 통치를 한 지 거의 4년 돼 가기 그렇죠. 때문에 내 통치하에서 우리가 뭐가 낮았다. 그걸 보여주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북중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중국에 뭐 아는 원조가 온다거나 별로 지금 크게 기대가 안 되고 미국이 이를테면은 뭐 9.1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합의를 해가지고 마치 김정은의 지도로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을 해서 타결했다. 뭐 이걸 보여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은 핵을 안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도 못 쏘는데 물론 우리도 뭐 인공위성 기술은 우리가 더 뛰어나죠. 네. 근데 인공위성 쏘는 기술만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빌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북한은 자기네들은 위성 강국이고 우주 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런 하고 걸 있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달에 여차하면은 미사일을 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10월 10일 이제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즈음에서 이제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어떤 형태로든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른 이제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8.15 행사를 뭐 같이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하실 때 뭐 굉장히 획기적인 뭐 제안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8.15를 계기로 뭔가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9월 초에 시진핑이 항일 승전 기념 열병식을 하는데 예. 거기 우리 대통령도 가시고 뭐 김정은이도 갔다. 예. 그래서 뭔가 뭐 한반도에 뭔가 화해 기운이 뭐 이렇게 일어난다. 뭐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지금 광복절 바로 지난 다음에 또 한미연합훈련 또 하거든요. 그럼 또 남북한이나 북미 간에 굉장히 또 따가운 또 비난전이 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만 가면
김정은이는 뭔가 주민들에게 뭘 과시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올 연말이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실상 갖고 예,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관건 예, 이게 예, 10월 되겠군요. 이후에. 예, 네. 그 도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강도 높은 발언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그런 부분들이 글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할 생각이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역으로 대화를 좀 하자 이거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이제 한편으로 하고 예. 북한이 나머지 한편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그냥 강압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거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 정도의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 일방적으로 그 북한이 생각하기에 일방적으로 핵실험 뭐 유예하겠다고 해라. 또 지금 핵활동 정지해라. 그리고 IAEA 사찰단 복귀시켜라. 그러면 육자회담 하겠다.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대화라면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원칙론에 있어서 북한의 핵은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두들겨 패는 건 또 싫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렇게 계속 진전되다 보면 육자회담도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북한이 이제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좀 수세에 몰린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야말로 이제 얼마 전에 이란 핵이 이제 좀 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타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북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압박을 좀 느낀 건 아닐까요? 이란과 북한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뭐 미국이 한때 부시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해서 똑같은 나라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미국의 적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네. 이라크는 이미 미국이 가서 평정을 한 상황이고 이란하고 이제 북한을 비교해 보면 이란의 경우는 핵 개발이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몇 년 더 놔둬도 이란이 핵을 가지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은 거의 핵을 가져버렸어요. 더군다나 북미 간에는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어겨가지고 또 깨졌잖아요. 이란하고는 거의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란은 산유국이고 가스 매장량이 세계에서 2, 3등 하기 때문에 제재만 풀어주면 뭐든지 하겠다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북한은 제재 풀어줘도 사실 북한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이란이 핵을 지금 잠정 타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반대급부를 줘야지만 북한은 핵을 타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북한이 한번 약속을 했는데도 어기고 그래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더 많은 걸 줘야 되고 또 약속에도 어기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타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의 핵을 가지기 직전인데 많은 거 얻지 않으면 내가 왜 포기하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타결됐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뭐 이란 핵 타결이 조금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나온 거는 북한이 지금 북중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모색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 중국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능에다가 예, 화환도 그렇죠. 보내고 뭐 이게 거기 뭐 칭송도 하고 뭐 중국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간의 한 3년의 흐름을 보면 이례적인데 네. 김정은이가 하는 게 사실 한국과 미국과의 타협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점점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하면서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북중 관계가 꽤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해 제스처, 북한과 중국 간에 조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제 북중 관계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답을 피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북중 관계도 사실상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그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제 서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예. 그러나 하는 꼴이 괘씸하다. 서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은 김정은이 뭐가 괘씸하냐 하면은
이 어린 놈이 자기 놈이라 그랬죠. 미안한 방송에서 놈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예. 자기 그 딸 또래 애가 그 뭐 수령이라고 그것도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도 않게 3대 세습을 해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듣고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핵을 개발하고 남한하고 계속 도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경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서 한국하고도 잘 친하게 싶고 그렇죠. 미국하고도 친하고 싶은데 북한 때문에 못한다 그죠. 거기다가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을 처형까지 했으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는 아니 내가 핵을 개발하는 게 너희들도 과거에 중국이 핵을 개발하려고 할 때 소련하고 이제 그들이 사실 그 당시 그렇죠. 혈맹이었는데 예. 소련이 중국을 핵 개발을 막았어요. 그럴 때 중국이 소련에 절치부심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중국 지도부가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동맹인데 동맹국이 핵을 개발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예.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도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구상했었는데 그때 미국이 막았죠.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핵 개발이라든지 절대 무기 갖는 건 다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헤어지진 않지만 예. 서로 괘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로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지금 9월 달에 갈지 안 갈지 계속 이렇게 남겨두는 게 서로 신경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9월에 열병식이 중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과연 김정은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북중 관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호 여사가 방북 중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 이제 11시에 전세계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궁금했던 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면담 혹은 네. 잠깐이라도 얼굴이라도 비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야기들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마지막 날 깜짝 배웅이라도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그래도 지도자니까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만나 뵈야 되는 거죠. 먼저 왜냐하면 초청을 자기가 초청을 한 부분이 해놓고 있으니까. 예. 그건 완전히 국가적인 결례인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완전히 개인 자격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좀 김이 빠졌죠.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친서라도 들고 왔으면 반드시 만나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김정은이로서도 전세기까지 보내는데도 그것도 거절했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나오거든요. 김정은이는 그래도 처음으로 국제무대 데뷔하는 셈인데 이호 여사를 만나면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것이 대대적인 보도가 안 될 거리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반드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어른을 오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부대접해서 보낸다면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우리 동포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통합될 때까지는 그들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호 여사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만나 뵙고 그리고 이호 여사께서 김정일 장례식에도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례로 다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순간에 만날 가능성 아직은 남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개인 자격으로 갖긴 하지만 워낙 또 비중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어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깜짝 배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